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주인 큰일 났습니다. 반년째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곳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매수자가 계약을 취소하는가 하면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건사년과 주사년 등 기관들은 부동산이 변곡점에 놓여 있으며 곧 하락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가상화폐의 하락에 이어 해외 집값이 급락하고 있는 것도 한국 부동산의 몰락을 예고합니다. 한마디로 상승에서 하락의 변곡점을 지난 상황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집주인 큰일 났습니다. 매수자 무더기 계약 취소. 자, 이게 서울 정말 건물도 많고 아파트도 많은데 집값이 지금 많이 올랐죠. 서울 같은 경우는 도심은 서울이 세계 2위랍니다. 서울 도심이 세계 집값 2위래요. 이제 그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얼마나 많이 빠질까요? 자, 하반기 부동산 이유 세 가지 큰일 났다. 자, 오늘 중요한 사항들 한번 볼까요? 8월 전월세 대란 막을까? 분양가 더 오른다. 먼저 세 가지 이슈가 있어요. 8월 전세 대란, 두 번째 분양가 급등, 세 번째 대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 완화. 먼저 계약, 이제 8월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이 지금 이제 만료되죠. 사실상 7월 말부터 쏟아질 텐데 8월 전세값이 급등할 것이다. 물론 지금부터 전조징후가 있어야 하는데 전조징후는 높진 않아요. 다만 전세값이 상승으로 전환됐어요. 이게 갑자기 불 달 때 갑자기 달거든요. 신경 써야 합니다. 이자, 월세 부담. 결국은 이자도 높고 또는 월세도 부담되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세가 많지 않아. 그래서 전세값이 아마 급등할 확률이 높은데 이러면 바로 집값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6월 전세값 하락. 지금 현재 전세값이 하락하고 있고 또 상생 임대인 제도라고 해서 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하게 되면 2년 실거주를 인정하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집값이 안정될 거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자, 이제 이번에 분양가 급등 볼까요?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집값을 폭등할 것이다 한 주장이 두 가지 있는데 상한제 개편, 분양가 10% 이상 집값 폭등. 즉 말만 4% 이내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소 10%, 20% 이상 분양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자재, 인건비 특히 이게 급등을 해가지고 체감적으로 20% 급등하는 곳들이 막 쏟아질 것이다. 정부 집값 하락,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봤자 분양가 4% 이내에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과연 어느 주장이 맞을까요? 이번에는 대출 개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먼저 대출 완화, LTV, 지역, 가격, 소득 무관하게 80% 대출 완화. 그리고 신용대출 한도도 폐지해버렸어요. 연소득 최대 2배 이상까지도 가능합니다. 바로 이 파격적인 대출 완화, 앞으로는 점점 확대되겠죠. 재건축, 재개발의 용적률, 층고, 재초안 모두 다 완화. 이번에는 이제 아까 그 부분을 보면은 지금 하반기에 불쏘시개가 될 만한 상황들이 지금 세 가지나 있잖아요. 아직은 그것 때문에 집값이 무조건 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여기에 플러스 더해가지고 이제 몇 가지 또 사항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지역이라든가 투기과열지역 해제, 이것도 집값 상승에 불을 지필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분양, 급매, 전세 다 조심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3억이나 낮춘 급매물도 안 팔려. 투자자들 어쩌냐? 꼭지에 잡은 사람들 어쩌냐? 자, 부동산 조심해야겠죠. 먼저 지금 이 시점에서 분양을 받거나 미분양을 잡는 사람들 잘 보세요. 분양도 선택을 신중해야 돼요. 자꾸 떨어지면 짜증나서 그냥 아무데나 넣어버리는데 이제는 가점이 아주 형편없어도 나쁜 곳은 절대 넣으면 안 돼요. 나중에 분양가 밑으로 팍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려 10년 동안 걔 때문에 마음고생합니다. 10년이라고 했어요. 한 번 잘못 잡게 되면 집을 한 번 잘못 잡게 되면 20년 걸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50살이면 70살이 되고요. 30살이면 50살이 돼요. 한 번 잘못 잡았기 때문에 10년을 놓쳤고 또 떨어졌다 잡아야 하니까 20년 걸린다 이 말이에요. 자, 분양, 미분양, 분양 선택에 신중하세요. 가점이 낮아도 좋은 곳만 넣어라.
미분양, 분양권 이 매입하는 거, 분양권 특히 조심하세요. 피 붙은 것들. 피 붙었든 안 붙었든 지금은 아주 하락장의 시작이기 때문에 다 안 좋은 거예요. 분양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 5억짜리 분양가 밑으로 분양가 밑으로 1억, 2억 빠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뭐 1,000만 원 빠지지 않아요. 자, 상가, 오피스텔, 빌라 이런 건 잡지 마세요. 이런 건 다 미분양이잖아요. 잡는 순간 20년 후퇴할 가능성이 큽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특히 제일 안 좋은 게 상가, 오피, 신축 빌라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제 금매 매입 볼까요? 금매 선택에 좀 신중을 해야 합니다. 왜? 지금 금매는요, 이렇게 보세요. 2배에서 3배 쪘어. 여기서 20% 떨어진 게 금매입니까? 자, 2억짜리가, 2, 3억짜리가 10억이 됐다가 10억짜리가 이제 8억 됐는데 이게 금매입니까? 절대 금매 아니죠. 외곽이라든가 수도권이나 특히 수도권 외곽 지역, 나홀로 지역, 나홀로 아파트, 비아파트, 아파트가 아닌 것들 얘들은요 안 팔려요. 안 뛰어요. 즉 경기도의 외곽, 지방 마찬가지고 나홀로, 비아파트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이번에는 갈아타기, 이제 지금 갈아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 집값 좀 떨어졌다고. 여러분들 아직은 다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야. 내 거는 5천 떨어진데 제가 1억 떨어졌다고 갈아타? 나중에 제 5억 떨어지고 내 거 2억밖에 안 빠지는데 아직 떨어질 날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2주택을 왜 만듭니까? 이 시점에서 지금 막 빠지고 있는데 자녀 명의로 이 시점에서 집을 왜 삽니까? 더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냐는요 2주에서 한 달은 볼 수 있어요. 거의 정확하게 뭐 6개월 1년 전망은 어려워도 한두 달은 아주 쉬운 이유가 지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떨어진다 올라간다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 판단하는 거. 그런데 그냥 복골복으로 잡아? 말이 안 되잖아요. 금매 배입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깡통 전세 조심하세요. 아파트 전세가율 60%, 보증보험 필수. 여러분들 무조건 아파트 돈이 들어가도 이거 보증보험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빌라라든가 주택 얘들은 깡통 전세 들 확률이 커서 전세 들어가면 망합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전세 들어가면 망한다고 했어요. 자, 60% 매매가 대비 60% 전세 이내로 하고 거기에 근저당이 설정되는지도 확인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전세와 월세 비율 이게 반전세나 반월세를 살라 이거예요. 오리지널 전세 살면은요 오히려 전세값이 비싼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그 매매가의 50% 60%만 전세를 살고 나머지는 월세 내라. 자, 그 다음에 임대 장기 전세를 좀 활용하세요. 돈이 적은 분들은 지금 비싼 월세 살려고 하지 마시고 좀 알아봐요. 그 공공임대, 민간임대, 장기전세. 그래서 거기 살다가 상황을 봐서 청약을 받거나 금매를 잡으면 되잖아요. 건사년, 주사년, 부동산 전망. 지금 주요 지표 변곡점에 진입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 변곡점이에요. 변곡점이 뭔 줄 아세요? 지금 상승, 하락 있다면 상승에서 하락으로 떨어지는 지금 시점이다. 이제부터는 쭉 빠진다 이 말이에요. 변곡점이란 말이.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그게. 자, 건사년 하반기 매매 소폭 하락, 전세는 상승한다. 건사년 볼까요? 전국 주택 매매 가격 하반기에 뭐 0.7% 하락하니까 에게 이거밖에 안 빠지네.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한 10에서 20%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대세 하락의 변곡점이란 말을 건사년이 분명히 하고 있어요. 꺾인다 이 말이에요. 올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이미 변곡점 들어왔죠. 거시경제 상황도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전국 주택가격, 전세가격은 올라갈 것으로 좀 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3법 이런 불안정 때문에 약 한 2.5%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는데 좀 불안정하다라고 표현하죠. 자, 주사년 볼까요? 주사년은 전국 주택가격 21년 하락, 23년 보합, 24년 상승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즉 올해 내년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보합에다가 상승 한 1, 2년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주사년. 자, 분양 전망은 전국적으로 위축돼서 5월달 87.9였던 지수가 6월달 70.9, 100 밑으로는 안 좋다는 거죠. 점점 떨어지고 있죠. 100 밑으로. 가격도 12%나 지금 상승을 했는데 자, 물량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분양 가격 말하는 거예요. 분양 가격이 12% 올랐고
분양 물량은 2.1%가 감소됐죠. 왜? 분양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 미분양은 2.5%나 증가했다. 자, 주요 지표 볼까요? KB 매수 심리가 40.1. 이거 사실상 금융위기 수준이에요. 100이 중심인데 지금 예전 같으면 80, 70 했었는데 이제 40까지 떨어졌어요. 34개월 최저. 또 매매 전망 지수라고 있습니다. 얘도 100m로 추락했어요. 81.5.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간 시세가 마이너스 0.03. 4주간 연속 하락. 그전에도 하락했다가 보합했다가 다시 또 하락한 거죠. 거래, 경제위기 수준입니다. 지금 거래는요, 서울의 거래는 경제위기 수준보다도 더 심각해요. 자, 미분양 볼까요? 비수도권 24,210가구로 1년 전에 거의 2배 가깝게 미분양이 늘어났다. 부동산 폭락하자 매수자 무더기 계약 취소. 오늘 제목과도 일치하는데, 자, 계약 파기까지 급등했던 수도권 집값이 왜 이렇게 계약까지 파기하는 상황으로 몰렸을까요? 보통 계약 취소하면 매도자들이 많이 취소해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고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냥 계약금 10% 그냥 포기해버리고, 왜? 집값 막 날아가니까요. 그냥 계약을 포기해버리고 끌고 가는 거죠. 두 번째, 집값을 일부러 띄우려고 자전거래, 즉 실거래가에다가 높게 올려놓고 이게 내 집이 이렇게 뛰었다는 것만 보여주고 중도금부터는 계약을 안 하는 거야. 집값을 끌어올릴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계약 신고 후에 계약 취소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매수자도 계약 취소한다. 집값 하락, 집값이 내리고 하락폭이 커져가지고 10% 계약금 포기. 내가 분명히 지금 샀는데 막 보니까 주변 보니까 오히려 내가 샀던 가격보다 막 내려가는 거야. 더 좋은 것도 잡을 수 있어. 이거 에라 모르겠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계약할 때 신중해야 돼요. 이번에는 매수자가 취소하잖아요. 또 청약 같은 경우 이거 비일비재합니다. 경쟁률은 뭐 10대1, 20대1 그러는데 막상 계약하려고 하면 계약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미계약이 돼버렸어요. 경쟁률은 10대1인데 그런 거 지금 널렸죠. 청약할 때부터 미분양이 나온 것도 있고, 그런 데는 끝장입니다. 지금 미분양된 것들 막 줍줍하고 무이자라고 좋다고 잡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 마이너스 10에서 20% 분양가 밑으로 얼마든지 빠지고 나중에 팔리지도 않고, 개 하나 잡으면 10년 걸리기 때문에 그거 겨우 팔고 다음에 떨어졌다 또 올라갔다 했을 때 20년 걸려요. 집을 한번 잘못 잡으면 재테크 하는데 20년 걸려. 하지 마세요. 한 번에 제대로 해야 돼요. 자, 부동산 4배 이상 벌려면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자, 부자 되는 방법 1위 부동산이죠. 뭐 누가 뭐래도 금융위기 때 주식보다 많이 버는 게 부동산 갭 투자예요. 자, 부동산 제대로 알고 투자하자. 이거 꼭 알아두세요. 어제도 제가 얘기했는데 최고 조건을 지금 준비하세요. 지금. 자, 현금이 있어야 돼요. 현금 없으면 끝장이에요. 돈 못 벌어요. 타이밍. 폭락장 바닥에 매입하세요. 모르면 물어보시고. 자, 입지. 서울 핵심 지역. 꼭 서울이 아니라도 수도권의 핵심 지역, 지방도 핵심 지역. 그 다음에 물건은 명품 아파트. 제일 중요한 게 세대수예요. 세대수. 웬만하면 1000세대 넘으면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물건은 명품 아파트고, 방법은 뭐냐? 자기 돈으로만 하락장에 투자하기보다 갭 투자하거나, 이때 실거주 폐지하니까, 또는 빚을 조금 견딜 수 있을 만큼 빚을 얹으라고요. 얼마나 좋은 거 가르쳐 줍니까? 근데 사람들이 하락장에는 이거 안 해요. 그냥 돈에 딱 맞춰서 해요. 돈에 딱 맞춰서. 아니면 일부 갖고 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은 3배 뛸 동안 내 것은 조금밖에 안 뛰죠. 자, 그 다음에 위험 요인도 제거하세요. 주택 부족해서 투자. 지금 이걸로 돈 잡으려고 이걸로 주택을 잡으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주식 투자하자. 좀 불리자. 그러면서 인생 탕진하는 겁니다. 설령 5천만 원밖에 없어도 좋으니까 저금을 하세요. 5천만 원 1억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수도권조차도. 그런데 그게 적다고 해가지고 그냥 엉뚱한 거 사고, 그러는 순간 난리 나죠. 자, 이번에는 폭등했는데, 지금도 폭등이나 똑같아요.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실거주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실거주하면 본인이 투기꾼 아니라고 착각하나 봐요. 본인만 거지 되는 거예요.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인데 나만 실거주 외친다고 해서 뭐 그게 됩니까? 여러분들 왜 돈 벌어요? 노후 대비하고 이 돈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 돈 벌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벌 수 있으면 벌어야죠. 왜 실거주를 노래 불러요? 자, 이렇게 폭등장에 실거주 매입하면서 결국은 20년 동안 후회합니다.
주식이라든가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은 평상시니까. 금융위기 터진 다음에 생각하세요. 땅, 상가, 빌라, 땅 안 좋다고 제가 누차 지금 노래 부릅니다. 이거 5배 뛰어봤자, 땅 5배 뛰어봤자 아파트 2배만 뛴 것만 또 못해요. 5배 뛰지도 못하고. 왜? 세금 때문에요. 또 팔리지도 않아. 상가 왜 삽니까? 빌라 이런 것들 하지 마세요. 평생 무주택으로 가게 되면 빌라 잡는 것보다도 못할 수 있어요. 왜? 그나마 뭔가를 잡은 사람들은 좀이라도 뛰어. 무주택으로 가면 평생 벼락거지 되죠. 하락장에는 잡아야 돼요. 자, 이제 10년 재테크 주식 70% 원금 탕진 잊지 마세요. 10억이면 7억 날라간다는 거 이거 기정사실이에요. 10년간 하게 되면. 자, 가상화폐 50% 원금 탕진 하지 마세요. 폭락장이나 한 번 딱. 자, 달러는 지금 잡게 되면 제가 그랬잖아요. 1150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약 마이너스 15%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금융위기 터지면 30% 먹습니다. 안 터지면 한 10% 먹을 수 있네요. 결국 금융위기가 안 터지면 손해봐요. 달러나 금은 안 터지면 15% 손실 보고 한 10% 뛰니까. 그런데 금융위기 터지면 2배 정도 득이 됩니다. 근데 금융위기가 무조건 터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좀 내려온 다음에 잡으세요. 막 공격적으로 하지 마요, 달러 금. 자, 아파트 투자 못하면 제로, 많이 먹으면 8배까지 수익을 얻습니다. 주식하고 게임이 안 되죠. 얘는 탕진하는데. 아파트 수익률 5천만 원이면 갭 투자 잘하면 2억까지 벌고, 1억 있으면 4억 벌고, 2억 있으면 8억 벌고, 이렇게 4배씩 곱하기 하시면 돼요. 건사년, 하반기 전망, 주사년, 분양 전망 같이 보자고요. 건사년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 2.0 올라간다고 했는데 올해는 자, 하반기 0.5 하락한대요. 수도권 0.5, 지방 0.5. 하반기만 놓고 본다면 0.7% 하락하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0.5가 하락한다. 그리고 전세는 2.6% 올라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금 건사년이 변곡점이라는 말을 썼어요. 올해부터 폭락장 시작이다 이 말이죠. 자, 6월 아파트 분양 경기 나빠진다. 여기 보면 온통 파란색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100 이하네요. 다 분양이 안 좋다. 경기가. 전체적으로 저번 달에 비해서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요. 분양 경기가. 즉 미분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고 분양 가격은 오히려 올랐어요. 12.7%로. 물가가 뛴다라는 명목하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조금 일반인들 상대로 해서 좀 탐욕을 부리는 것 같아요. 건설사가. 이렇게 되면 미분양되면 자기들만 손해 아니나요? 자, 분양 물량은 오히려 줄었고 미분양은 급증했죠. 2.5로. 자, 이제 한일 소득 비율 이거 잘 보세요. 자, 소득 대비 집값 봤더니 우리나라 이렇게 2012년부터 쭉 왔더니 21년 무려 18.5입니다. 지금 수치가 18.5. 일본 볼까요? 일본이 91년에 자, 여기 꼭지 프라자비 이후 5년 지난 다음에 꼭지를 찍었는데 자, 18.2 여기 보세요. 18.5. 예전에 일본이 쫄딱 망하기 직전 최고가보다 지금 PIR 규모가 훨씬 더 높아요. 금융위기가 터져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집으로는. 일본 잃어버린 30년으로 쭉 빠졌죠. 우리나라는 잃어버린 30년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상당히 위험한 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전 세계 도심 집값 봤더니 여기 딱 이게 부동산 스터디에서 뽑아온 건데 홍콩 1등입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어요. 가격 나왔죠? 두 번째가 서울입니다. 세상에 수만 개 도시에서 서울이 어떻게 2등이야 2등. 미국의 모든 아파트, 중국의 거품이 심한 모든 도시를 다 제껴버렸어요. 서울, 싱가포르, 중국, 베이징, 선전, 상하이, 뭐 스위스, 미국, 캘리포니아 쭉 있죠. 여러분들 소득 대비 집값이 비싸다는 것은 거품이 얼마나 심하면 알 수 있어요. 홍콩은 더군다나 도시국가잖아요. 자, 이제 대출 완화 확대, 외국인 건축물 거래 급증. 보시면 뭐 DSR은 이것은 1억 원 초과 대출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DSR은 오히려 대출에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그렇지만 생애 최초 여기 보세요. 지역 주택가격 소득 상관없이 8%.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이내에서 했는데 2배 이상도 가능하다고요. 외국인들 이거 주택 매입하는 거 보세요. 자, 이제 대단지가 집값이 폭등합니다. 자, 2030 아직도 연끌을 준비하네요. 여기 보시면 1500세대 이상은 93.4% 뛰었으면 1000세대 이상은 86, 700세대 이상은 81. 어때요? 세대수가 많을수록 집값이 엄청 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언할게요. 입지 타이밍이 중요한 건 다 알잖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아파트 자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세대수예요. 죽었다 깨나도 강남에 있어도 나홀로는 잡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규제 완화 기대감에 2030 MZ세대 내 집 마련 의향 후끈 30대 이하 64.8%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내 집 마련하겠다. 30대 이하 64.8%가 지금 매수하겠다. 연세 같으신 분들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비싸다는 걸 알거든요. 선도 아파트 추락하는 거 보세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마이너스. 이게 지금 KB 전망지수인데 100 밑으로 지금 급추락하고 있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부동산 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핵심 요소들이 많은데 여기 빨갛게 네모칸에 있는 게 뭐냐? 인내심. 지금은 참을 때예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각자의 상황에서 자본을 증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절대로 부동산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되며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무주택자나 투자를 무시한 실거주를 고집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